여러분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은 여러분들 쿠버네티스는 배포가 잘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령어 실행했던 부분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볼 텐데 저는 이렇게 커서가 뭔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큐브시티에 get node라고 해서 노드 엔터를 쳐보면은 실제 저는 작업자 노드가 좀 이름은 길지만 두 개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버네티스 제대로 아까 명령어를 날려 놓으셨다면 지금쯤이면 끝나 있으셔야지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큐버시트를 get 노드 명령어까지 날리셔가지고 이게 인스턴스 두 개, 그러니까 작업자 노드가 두 개가 만들어지신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이 도커 부분 쭉 명령어 한번 쭉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는 데 지장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걸 하다가 오류가 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우시죠. 지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우는 명령어는 이쪽에 리소스 삭제 이 명령어를 날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안 만들어진다고 똑같은 명령어 날리고 지우지 않고 크리에이트 명령어 날리시면 이름이 똑같아서 안 만들어져요. 이름을 바꾸시던지 하셔야지 되고요. 일단 기존에 일단 회사 걸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VPC 개수 제한들이 있어가지고 VPC 따로 만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수 제한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정으로 하시는 거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50달러 크레딧 드리잖아요. 이거 다 하는데 2,000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저희 실습하는데 대충 계산 해보니까 한 2,000원 정도 뭐 나올 것 같은데 짧은 시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들 지우시는 작업 명령어 날리시면 되고요. 실제 이게 EKS 웹하다 보면은 가끔 이 명령어를 날려도 지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 뒷부분에 삭제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실제 오류가 나신 분들은 딜리트 하는데도 안 지워진다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여기 클라우드9 포메이션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케이스는 이쪽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배포한 EKS, EKS CTL 마이 EKS 클러스터라는 이름과 이거에 관련된 노드가 따로따로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여기서 배포하는 거고요. 배포 자동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EKS CTL 명령으로 해서 안 지워진다. 너무 오랫동안 지우는데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그래도 안 지워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직접 들어와서 직접 지웁니다. 여기에서 삭제 눌러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워지실 겁니다. 지워지시는 거 확인하고 나서 다시 배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 다 되셨으면은 혹시 지금 EKS 배포 다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지금 온라인 말고 아직 안 되신 배포가 하다 오류 나신 분 계세요? 두 분 사이좋게 또 앉으셨네요. 다시 배포하시죠. 다시 배포가 계시죠? 지금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혹시 오류 나신 분들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제하시고 다시 배포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다시 이제 컨테이너로 넘어가서 컨테이너 이제 마저 끝내보도록 하죠. 일단 도커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작업까지 했어요. 2,000번 포트를 저는 열었고요. 그리고 80번 포트도 열었습니다. 그러면 도커를 이거를 실행된 거를 저는 이제 멈추고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은데 실행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지우는 방법은 도커 저 지금 명령어를 유기하고 있어요. 여기 저거 도커 기본 명령어에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 13번까지는 한 겁니다. 제가 여기 도커 기본 명령어 13번 한 거고 지금 14번 할 거고요. 14번 rm이라는 명령어 날릴 겁니다. remove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날려보면은 도커 remove 애플 지금 애플 컨테이너를 지울 건데 안 지워져요. 뭐 당연히 안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행 중이잖아요.
실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지워질 텐데 그러면은 이거를 멈추고 나서 지우면은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스톱 명령어를 날려서 아까 스톱 명령어는 해봤죠. 그래서 도커 스톱 애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정말 스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도커 ps-a 명령어로 보시면은 지금 멈춘 거 여기 보시면 exited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 exited라고 나오는 부분 8초 전에 멈췄고 요거는 지금 실행된 지 17분 됐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멈춘 거가 지금 다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거 애플은 멈춰 있으니까 이제 아래 명령어로 날려 보시면은 아예 이미지 실행되어 있는 컨테이너 빼고 예, 제가 명령어를 잘못 날렸어요. 이거를 날려 보시면은 조금 전에 애플이라는 이름에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 실행된 거는 제가 멈췄고 지우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기본 명령어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셔야 돼요. 컨테이너 하실 때. 그런데 제가 엔진X라는 이미지를 받아서 제가 도커 허브로부터 다운 받은 다음, 풀 받은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엔진X 컨테이너를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지울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지워야 돼요. 다운받은 이미지를 지워야지 되는데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도커 이미지스라고 하면 이미지스라는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은 다운받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remove image라는 명령어를 날려쓰고 잠시만요. 제가 뭔가 밟은 게 없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이걸 쓰면 안 되겠다. 여기 빠집니다. 제가 이걸 밟은 거 같아요. 예. 의자가 올라오면서 눌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를 밟은 것 같아요. 다시 연결했습니다. 보이세요? 보인다고 쌓여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제대로 서서 할게요. 자꾸 다리가 아파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헛발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헛발질 안 하고 그냥 과묵하게 제자리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은 RMI라고 있죠. 도커 RMI라는 명령어를 날렸어요. RM은 remove 거고요. I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nginx 이미지를 받아 놓은 거를 제가 지으려는 명령어를 날렸는데 오류가 나죠. complete이라는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날까요? 당연히 지금 nginx가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2000번 포트를 제가 열어놓은 게 있잖아요. 오린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열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지금 못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렌지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도 지우는 작업을 멈추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렌지 이미지도 실행되고 있는 그 컨테이너도 지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RMI 명령어를 날리게 되면은 일단 nginx도 nginx 이미지도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 명령어가 여러분 16번 명령어고요. 제가 하나씩 치기가 귀찮아서 한꺼번에 그냥 다 내비둔 겁니다. 이렇게 요 세 개 스톱 하고 RMI까지 명령을 그냥 붙여 넣으시게 되면은 하나씩 실행되면서 이미지까지 다 지워졌을 겁니다. 요거 지워진 거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도커 이미지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까 받았던 것들 다 지워졌을 거고요. 도커 ps-a 명령어 날려보면 실행되어 있는 컨테이너도 다 지워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다 되셨으면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받아다가 그냥 실행만 해본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화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 도커브나 뭐 레지스트리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제가 받아서 실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실제 하는 작업이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배포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요. 도커 이미지 빌드라고 하는 요 메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다운받을 겁니다. 2048이라는 게임이고요. 요거 지금 GitHub에 요 주소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브리엘이라는 친구가 친절하게 잘 만들어진 코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브리엘한테 일단 글로벌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그대로 사용해서 이 2048 게임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2048 맞추는 겁니다. 2048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게임인데 배포하고 게임 좀 잠깐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바로 명령어 하나씩 실행해 볼게요. 일단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git 클론 명령어 날려줬고요. 지금 2048이라는 디렉토리가 제가 ls 명령어로 봤더니 2048이라는 디렉토리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048로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가서 ls 명령어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런 것들 뭐 인덱스 html 뭐 이렇게 등등등 뭐 이렇게 파일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여러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이미지화 할 거예요. 이 지금 만든 코드, 다운받은 코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어쨌거나 외부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엔진엑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엔진엑스 웹서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웹서버에다가 이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엔진엑스 이 코드까지 가브리엘이 만들어준 코드까지 같이 들어가서 엔진엑스의 패키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엔진엑스를 다시 실행을 하고 저는 80번 포트를 노출을 시킬 건데 다시 80번 포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웰컴 투 엔진엑스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2048 게임이 실행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코드 같이 엔진엑스 이미지 받아서 패키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 이 코드 내용이 제가 위쪽에다가 잠깐 놓고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위쪽에 플러스 눌러서 파일이라고 제가 그냥 붙여넣고 저는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가 터미널에다 그냥 붙여 넣으시게 되면은 만들어질 거예요. 도커 파일이 여기 도커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지금 cat 꺽쇠 앞으로 꺽쇠 그리고 eof 또 꺽쇠 반대로 꺽쇠하고 도커 파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그냥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cat이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뭔가 보는 명령어잖아요. 근데 요거는 eof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그 중간의 명령어들을 도커라는 파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아래 eof가 보이시죠? 저거 나올 때까지 중간에 있는 파일은 도커 파일이라는 걸로 다 저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커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코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왼쪽에 탐색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아래쪽에서 그냥 명령어 날려 보셔도 되는데 명령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명령어 날리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좀 전에 명령어 날려서 만든 도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면 프롬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엔진엑스 우리가 좀 전에 다운받았던 겁니다. 다운받고 지었던 엔진엑스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티스트는 최신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신 엔진엑스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카피라는 명령어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 이미지 안에 user share nginx htm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복사할 겁니다. 저 디렉토리는 엔진엑스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엔진엑스가 이렇게 웹서버잖아요. 웹서버가 실행이 되고 사용자들이 엔진엑스 저희 엔진엑스가 배포된 서버로 접근하게 되면은 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읽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저 홈 디렉토리에다가 이거를 우리가 좀 전에 가브리엘이 만들어 놓은 2048 게임을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expose 80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80번 포트로 오픈할 거란 얘기입니다. 엔진엑스는 지금 기본 80번 포트로 오픈할 거다 라고 했으면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엔진엑스 설치하고 거기다가 제 코드 넣고 이거 80번 포트로 오픈할 거야.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실제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아래쪽에 도커 빌드 그리고 빼기 t 웹 2048 띄고 점이라는 명령어를 날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도커 빌드 빼기 t라고 했는데 도커를 빌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빌드 빼기 t하고 2048이라는 이름으로 빌드를 할 건데 점이 있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도커 파일이라는 거를 얘가 읽어 드릴 겁니다. 점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름은 이걸로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의 도커 파일을 읽어 드려서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거야. 그 얘기는 엔진엑스 당연히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뭐 실행이 될 거면 엔진엑스 받아오는 명령어도 쭉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복사하고 익스포즈 하는 명령어까지 아래서 알아서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명령어 실행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카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익스포즈 되는 거, 명령어 실행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2048, 웹 2048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정말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는 거는 도커 이미지스 명령어를 쓰시면 되죠. 이미지스 명령어를 쳐보면은 지금 웹 2048이라는 이미지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엔진엑스라고 이미지가 또 있죠. 이 2048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엑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엔진엑스 이미지를 받아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코드들을 넣고 다시 웹 2048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만든 겁니다. 원래 기반으로 한 엔진엑스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그 위에다 제가 더 설치를 해서 만든 것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도커런 명령어 배우셨잖아요. 지금 요거를 도커런 명령어를 통해서 2048을 실행할 겁니다. 아까 명령어 썼던 거예요. 도커런 빼기 네임 웹 2048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 빼기 dp 아까 빼기 d랑 빼기 p를 따로 썼는데 같이 쓰셔도 돼요. 옵션이라서 저는 귀찮아서 지금부터 이제 좀 짧게 쓰려고 같이 써놨습니다. d는 백그라운드에 실행하는 거고 포트는 포트 매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0번 그래서 80번으로 들어오는 거를 80번 안에 전달을 하겠다. 그리고 웹 2048이라는 이름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분들 게임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9 IP 주소 실행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까는 웰컴 투 엔진엑스였는데 이거 2000번이네요. 2000번은 제가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아이고. 그냥 열어놓은 게 없네요. 하나 더 제가 다시 열게요. 이렇게 IP 주소 넣게 되면은 지금 캐싱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전께 나왔었는데 저 새로 고침했습니다. 새로 고침했던 2048 게임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같은 숫자들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2048까지 맞추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게임 나름 재밌고 고난이도 게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가할 때 즐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되는 거 확인하셨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부끄러워도 한번 들어주시면은 저 뒤에 AWS 저기 인상 좋으신 AWS 직원분이 도와드릴 겁니다. 되게 친절하세요. 예. 잘 되시고 있죠? 제가 앞에 있어서 들어가 한 번씩 확인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은 잘 돼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제가 필요 없는 창들을 다 닫아버릴게요. 저도 일단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 닫고 다시 들어와 봅니다. 이제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명령어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를 지울 거예요. 좀 전에 실행했는데 그냥 잘 뜨는 거 확인했잖아요. 이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다음 실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다 지우시고 다시 만들어서 이제 레지스트리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든 이미지는 지금 클라우드 9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데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어딘가 레지스트리 올려놔야죠.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어딘가에 가서 계속 다 이 컨테이너를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올리는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들 다 그 6번, 7번을 실행하셔서 다 멈추시고 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강제로 지우는 명령어입니다. 강제로 지우시고요. 이미지도 강제로 지우셔서 현재 존재하는 컨테이너 실행되어 있는 거 이미지 다 싹 멈춰버릴게요. 다 지워버릴게요, 제가. 뭐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다 지웠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ECR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ECR은 제가 레지스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메뉴입니다. 여기 ECR에 이미지 업로드를 할 건데요.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저희 이제 메뉴를 좀 이동을 해보죠. 여기 제가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놨는데 일단 매니지먼트 콘솔을 오셔서 여기서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검색을 하셔서 저는 엘라스틱 컨테이너까지 입력했습니다.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만들어 놓은 걸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나오는데 왼쪽에 여러분들 뭐 지금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가 있으시면은 그냥 왼쪽 그 바로 시작하기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이 왼쪽에 햄버거 메뉴 눌러서 레지스트리 메뉴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레지스트리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레지스트리 안에 제가 단위를 말씀드렸죠. 레지스트리가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레포지토리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관리하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거고요. 근데 이미지를 저희 회사 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볼 수 있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레포지토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만 프라이빗하게 쓰는,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보면 레포지토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 있는데 이거 뭐 어느 걸 쓰셔도 뭐 상관없는데 퍼블릭은 당연히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여러분들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그인해서 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만들 겁니다. 우리만 쓸 수 있도록 본인들이 만든 거 본인이 쓰시는 거고요. 이거 지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포지토리 생성 버튼 누르십니다.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위에 프라이빗이 디폴트로 선택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my 레포라고 저는 할게요. 그리고 레포지토리 생성 아래로 쭉 내려가서 레포지토리 생성 버튼을 선택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금방 만들어져요.
지금 myrepo라고 레포지터리 만드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는 뭐 도커 풀 뭐 엔진엑스 하면은 엔진엑스가 되게 쉽게 받아줬었는데 요 레포지토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거잖아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에서 받아 올려면은 당연히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인증 과정을 거쳐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 인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여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걸 체크를 하신 다음에 푸시 명령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 각자 명령 다 다릅니다.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증하는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있는데 이 명령어 그대로 순서대로 날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CLR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겁니다. AWS ECR get login 패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걸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제가 실습 페이지에다가 명령어를 붙여 넣긴 했는데 그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주소가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거 레포지토리 만든 거를 여기 다 다르니까 여기에서 푸시 명령 보기에서 요 명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실습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샘플로 이렇게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들 거 각자 이제 하나씩 명령어를 날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부터 하시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로그인 명령어 첫 번째 거 길죠.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석세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로그인은 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명령어 날릴 겁니다. 그 다음 명령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ECR을 여기다 놨죠.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여기다가 잘 띄워놓고 할게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도 다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도커 파일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있죠. 그거 그대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 이미지는 그냥 이번에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냥 myrepo라고 해서 빌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명령 2번 명령어 날리시면 이미지 빌드 될 거예요. 또 엔진엑스 받아서 제가 이렇게 빌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뭐 잘 또 빌드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미지 만들었으면은 이미지를 실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한 ECR이라고 하는 아마존의 그 레포지토리로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태깅을 할 겁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미지 보시면은 다시 확인하면은 마이레포로 제가 조금 전에 컴파일했죠? 빌드했죠? 그래서 마이레포라는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 태깅이라는 작업은 제가 그 다음 명령어를 일단 날려볼게요. 태그 3번 명령어입니다. 3번 명령어 도커 태그라고 하는데 뭔가 길어요. 너무 길어서 약간 정은 안 가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해주고요. 실행을 하면 뭔가 실행이 됐나 봐요.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도커 이미지스 명령어를 날릴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 더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긴 이름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레포지토리의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긴 이름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이거는 이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긴 한데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올려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명령어, 그 4번 명령어까지 실행하시죠. 도커 푸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 긴 거 있잖아요. 좀 전에 만든 요거를 레포지토리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도커 푸시라고 하게 되면은 ECR에 이미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 다 올라갔어요. 정말 다 올라갔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싶으시면은 ECR에 가시면 됩니다. ECR에 가서 여기 명령어들 제가 필요한 거는 다 실행했잖아요. 이거 닫으시고 레포지토리 이름 눌러보시면은 안에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제가 다운받기 위해서는 이미지 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딴 데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미지 태그 부분 눌러보시면은 이 URI 있죠. 요거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도커 런을 할 때 명령어를 잠시만 요거까지 다 날려보죠. 날려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ECR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부분 쭉 했고요. 똑같이 그냥 날리시면 되는 것, 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서 날리면 되는 것들이었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미지를 만들어진 거 매니지먼트 콘솔로 눌러서 확인해 봤죠? 요거까지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 최근 이미지 올라간 거를 눌러보면은 여기 URI가 보이실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받으실 때는 요거를 이 주소를 가지고 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똑같은 이미지들을 받아서 컨테이너로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다운로드가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릴 겁니다. 제가 왜 기존에 있던 거를 왜 지우냐면은 이게 이름이 똑같아서 캐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미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냥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려요. 컨테이너를. 그래가지고 제대로 다운로드 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랑 컨테이너들 다 실행되고 있는 거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제가 ECR에 올려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운받아서 실행되는 거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 지우는 명령어가 있죠. 다 지우는 명령어 2개 날리시죠. 여기 rf 빼기 하는 부분이랑 rmi 명령어까지 둘 다 날려서 지금 요거 오류나죠. 왜냐하면은 실행된 게 없어서 그런 거고요. 오류나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 아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했는데 그냥 지우는 명령을 날려서 그러는 거고요. 이미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당연히 지워지는 작업이 될 겁니다. 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운받아져 있는 이미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이제 제가 만든 그 ECR에 저장되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올 건데 명령어가 여러분들 거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거를 여기다가 명령어 이미지 주소를 붙여 넣도록 할게요. 이거 여기 아니죠? 요 지금 ECR에 있는 그 레포지토리 주소 요거 URI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본인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커런 명령어인데 이미지 주소가 좀 길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포트는 80번 포트 그대로 쓰는 거고요. 2048 입니다. 지금 다시 다운로드 받고 있죠.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80번 포트로 실행이 됐을 겁니다. 뭐 아까 실행을 하고 있던 거라서 다시 새로 고침하면 그냥 똑같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좀 설명 드릴 게 몇 개 있는데 약간 좀 제가 여기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 아까 되게
실행할 때 run 명령하고 그냥 nginx 되게 심플하게 nginx만 했는데 다운 받아줬잖아요. 제 주소는 왜 이렇게 길까요? ECR의 이 주소가 되게 길잖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내가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가 없어서 갖다 붙여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도커 런 명령하고 이미지 이름을 넣거나 도커 풀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는 그 간단하게 쓰는 그 nginx라고 쓰시게 되면은 그냥 도커 허브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원래는 이 이미지들은 이렇게 풀네임이 원래 다 돼 있어요. 풀네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거 주소가 길잖아요. 앞에 레지스트리 주소가 들어가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 레지스트리 전체 주소가 들어가고 레포지토리 주소가 들어가서 정확히 이 주소만을 가지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이거 맞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숏네임 그냥 nginx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도커 허브에서 받아오게 되는데 그거는 미리 디폴트 값으로 저장이 돼 있어서 그래요. 도커 설치하시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이 아무 주소 안 넣고 그냥 이름만 nginx 넣게 되면 무조건 도커 허브에서 받아오게 값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플레임으로 다 쓰는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보면은 도커 허브에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AWS에서 만들어 놓은 레포지토리도 레지스트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받으셔도 되거든요. 이 이미지들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2048 잠깐 여기서 2048 게임을 검색해 보면 이미 여기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주소가 길게 써 있죠. 실제 요 긴 주소, 이게 이 이미지의 주소인 겁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보통 사용하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전체 원래 이미지 주소는 긴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짧게 쓰시는 거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이미지 올리는 것까지 다 되셨을 텐데 도커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업로드하고 이 작업은 끝났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작업일 겁니다. 이미지 만드는 작업.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레지스트리에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배포하고 다운받아서 배포하고 그래서 실행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도커는 일단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지금 사용하면서 전혀 지장 없죠. 뭐 혼자만 들어가서 게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규모 크게 쓰려면은 한 몇십만 명, 몇만 명 이렇게 동시에 들어와서 게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도커 이 컨테이너 하나로는 부족하죠. 리소스의 문제로 인해서 컨테이너들 여러 개를 배포해서 혹시나 또 얘가 하나만 띄워놓으면 얘가 장애 나면은 그냥 얘가 완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여러 개를 배포해서 좀 규모를 늘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그 규모가 늘어난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실제 이 케이스에서 하게 되고요. 이 컨테이너 만들고 올려놓는 것까지 됐으면은 이 올려놓은 컨테이너 주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케이스에다 배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5시까지는 끝내야 돼서 쉬는 시간을 부득이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바로 스트레이트 쭉 가보시죠. 그 다음으로 제가 할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게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이 케이스 설치까지는 다 되셨으니까 팟 기본 명령어를 좀 보도록 하려고 해요. 팟 기본 명령.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거는 팟이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뭐 이런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뒤에 이미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nginx를 받아오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 한번 팟을 만드는 명령어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kubectl이라는 명령어를 날린 겁니다. kubectl하고 run, 뭐 도커 런이랑 똑같죠. 쿠버네티스의 명령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kubectl이라는 거를 쓰고요. 우리가 아까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EKSCTL이라는 명령어로 쿠버네티스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kubectl 날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EKSCTL이라는 명령어가 EKS를 설치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키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어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ubectl이라는 명령어를 계속 날리시게 될 거고요. 이제 kubectl run하고 그 다음에 이름, 어떤 팟의 이름을 설정하는 거고요. nginx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팟을 만들 건데 이거 빼기 이미지는 nginx를 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nginx는 당연히 도커 허브에서 받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배포하셨으면은 그 다음 명령어가 kubectl getPath이라는 명령어를 날리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날려보면은 지금 nginx 애플이라고 하는 팟이 하나 배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지금 상태를 잠깐 볼까요? 보면은 이 리스트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66초, 66세크라고 나와있죠. age, 지금 66초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리스타트라고 있는데 만약에 배포하다가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배포해서 다운받아서 배포하는데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리스타트 합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건데 지금은 0이죠. 제대로 잘 배포가 됐다는 얘기고요. 스테이터스, 러닝이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이미지 주소가 잘못됐거나 하게 되면은 뭐 크래시 백오프부터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ready 1/1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거는 컨테이너 지금 nginx 하나를 배포했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팟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컨테이너를 하나의 팟에 여러 개를 배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하나의 팟에 하나의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많이 배포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2개, 3개씩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컨테이너를 2개 넣게 되면은 여기 ready 부분에 e/e라고 나와야지 2개가 다 앞에 있는 제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이거 실행됐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만약에 1/2라고 하면 하나의 컨테이너 배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시 디버깅하는 작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팟을 하나 배포해 봤는데 요거 이렇게 명령형으로 팟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명령형으로 날리는 거는 가끔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할 때 필요하긴 한데 대부분 선언형으로 날립니다. 그 얘기는 야물 파일로 만들어서 보통 팟이라는 걸 만들고 배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선언형으로 팟을 배포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그 다음 3번 명령어 그냥 캣이죠. 뭐 캣 아까 명령어 날렸던 거 nginx orange.yaml이라는 걸 만들어서 팟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름은 nginx orange. 여기 레이블도 들어가 있죠. 레이블 run은 nginx orange라는 레이블 이름이 아니고 그냥 레이블을 붙일 거야. 이름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은 컨테이너 nginx 이미지를 받아서 컨테이너 이름을 오렌지라고 해서 이름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야물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야물 파일 이것도 하나의 명세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팟을 만들어줘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기반으로 배포를 할 겁니다.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kubectl apply 빼기 f라고 하는 거는 파일로부터 이 야물 파일로부터 만들어진 거를 적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어플라이에서 실제 배포가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은 kubectl getPath 하면 되겠죠. 명령어. getPath 아이고, 제가 잘못 붙여놨네요. 이렇게 getPath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2줄로 나와서 그러는데 뭐 어쨌거나 2가지 이름으로 nginx 애플, nginx 오렌지에서 팟이 2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빼기 5 와이드 옵션까지 붙였어요. 이걸 왜 붙였냐면은
얘들의 IP, 이 팟들의 할당된 IP,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팟들은 이렇게 IP가 할당이 되게 통신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IP들 보시고 팟을 제가 배포했는데 뭐 작업자 노드가 우리는 2개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해서 2개가 있죠. 어느 노드에다가 어느 팟이 배포된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노드가 지금 보니까 같은 노드에 배포가 됐네요. 뒤에 보니까 뒤가 똑같아요. 같은 노드에 배포됐는데 저는 노드가 2개 있는데 우연찮게 또 2개 같은 곳에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배포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이 스케줄러라고 하는 내부에서 이 팟을 배포할 때 어디다 배포할까 이렇게 정하는 스케줄링 해주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배포가 되는데 지금은 팟 2개가 같은 노드에 배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때는 빼기 o wide라고 붙여서 명령어를 날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블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ubectl get pat 빼기 빼기 show labe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제가 여기서 날리고 있습니다. 명령어가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쿠버네티스가 많이 어려운 것 중에 명령어들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좀 있죠.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실습들 나중에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 이것만 익히셔도 사용하시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how labels 명령어를 날렸더니 기본적인 팟 정보들이 있고 오른쪽 끝에 labels라고 있죠. 요 labels가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야물 파일, 네, 여기 labels run하고 nginx orange라고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nginx 빼기 애플이라고 있지. 이거 명령형으로 날린 거예요, 얘는. 명령형으로 날린 거는 레이블을 안 붙였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따로 직접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이 팟들을 선택하거나 관리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개씩 이렇게 잘 붙이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 팟을 지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delete 명령어로 하는 거고요. 모든 명령어는 일단 kubectl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kubectl delete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nginx 애플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팟을 지울 거야. nginx 빼기 애플이라는 이름의 팟을 지운다고 얘기해서 지워졌을 거고요. 실제 이렇게 이름으로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으로 지우는 거는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이게 몇십 개, 몇백 개씩 막 배포가 돼요. 하나씩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레이블로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어가 레이블로 지우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명령어가 오렌지를 지울 건데 이거는 이름으로 지우지 않고 레이블 명령어로 빼기 L이라고 하는 레이블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레이블로 run은 nginx 오렌지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걸 지울 거예요.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팟들을 레이블로 관리하시게 될 겁니다. 이름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이 잘 붙이시고 잘 아시고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뭐 리플리카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이제 줄줄이 배우시게 될 텐데 다 이들을 그룹핑 할 때는 다 레이블로 합니다. select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팟들 여러 개를 하나의 논리적인 그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select라는 명령어를 쓰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리플리카셋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팟은 한번 배포해봤어요. 이제 리플리카셋을 배포를 해볼 겁니다. 여기 조금 길어졌는데 이거 제가 바로 명령어를 날려보도록 할게요. 리플리카셋 일단 하나 저장이 됐고요. 제가 왼쪽에서 리플리카셋 야물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위에 제 빨간 글자로 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 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뭐 API 버전 위에 질 있죠. 요거는 그냥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바꾸시면 안 되는 거고요.
kind, 종류는 리플리카 셋을 만들 거야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이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스펙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리플리카 셋이 뭐 하는 건지 설명을 드렸었죠. 팟의 개수를 유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EC2 인스턴스도 배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개수를 몇 개 만들어 놓으면은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뭐 기능이 있어 계속 개수를 유지해주고 막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리카 셋도 팟의 개수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장애가 난 팟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지우고 다시 만들어주고 지우고 다시 만들어주고 하는데 몇 개를 만들지 정하는 건데 여기 리플리카스에 3개, 팟을 3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셀렉터. 어떤 팟들을 3개 만들 거니? 근데 어떤 팟들을 만들고 그 팟들을 선택할 거니? 약간 그 셀렉터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템플릿 하면 이 템플릿 부분부터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정보가 되는 거죠. 컨테이너 만들 건데 이미지 엔진엑스 받아와서 만들 거고 이름은 뭐 요거 이름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엔진엑스 이미지 받아와서 만들 건데 이 엔진엑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컨테이너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팟들은 정확히 팟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팟 단위로 쓰니까요. 그 팟들은 레이블이 앱 콜론 엔진엑스 리플리카 셋이라는 이름으로 팟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3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만들어지면서 요 레이블이 붙게 될 거고요. 3개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 셀렉터가 이 3개 매칭이 되잖아요. 이름이 똑같죠. 당연히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레이블 붙이고 이 만들어진 팟 3개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개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리플리카 셋이 이 팟을 하나의 그룹핑을 해서 이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팟에 하나가 장애나면은 지우고 다시 만들고 막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배포를 했잖아요. 야물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제가 어플라이 명령어를 붙여서 지금 배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큐브시트를 어플라이 빼기 F에서 리플리카셋.야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진 제가 이 오브젝트를 확인을 해보면은 큐브CTL get 리플리카셋 콤마 하고 팟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리플리카셋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리플리카셋에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3개의 팟을 또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리플리카셋만 만들었는데 여기 자동으로 팟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리플리카셋의 이름은 엔진엑스 리플리카셋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팟들의 이름은 제가 지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팟은 자동으로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지가 알아서 뒤에 난수를 붙여서 얘가 본인 리플리카셋 관리할 팟들 3개를 알아서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플리카셋의 정보를 잠깐 보죠. desired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desired 값이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리플리카 제가 원하는 건 3개잖아요. 팟 3개를 유지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상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desired 값이 있고 현재 값, ready, 지금 준비가 된 거, 현재 3개, 그리고 원하는 건 3개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 desired 값을 바꾸면 됩니다. 2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은 제가 원하는 값과 현재 값이 다르다면은 그러니까 desired 값이랑 current 값이 다르다면은 실제 current 값을 desired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스케일링이라는 명령어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정말 리플리카 셋이 제대로 팟을 살려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팟을 하나 지울 겁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 명령어에서 지금 팟이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이름을 복사해서 붙일게요. 그래서 정말 이 팟을 지우게 되면은 다른 팟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딜리트 명령을 날렸고요. 그리고 지워졌을 겁니다. 다시 큐브시트의 get, 리플리카 셋, 팟 엔터를 쳤더니 지금 제가 지운 거는 WQ라고 끝나는 팟이었는데 WQGC9라고 하는
팟을 지었는데 보시면은 확실히 없죠. 없고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어쨌거나 3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2개를 주든 3개를 주든 3개 다 주셔도 금방 만들어질 거예요. 배포되는데 몇 초가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만들 굉장히 빨리 지어지고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민첩하게 비즈니스에 대응하실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잘 지어지는 거 확인하셨으면은 요거를 제가 개수를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명령어로 이렇게 큐브CTL 스케일 명령어를 제가 날렸는데 스케일 명령어 리플리카셋에서 스케일을 변경할 거야. 리플리카셋 이름은 엔진엑스 리플리카셋이고 빼기 리플리카스는 5라고 바꿨잖아. 이렇게 되면은 팟의 개수를 5개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케일을 변경하는 작업을 한 거고요. 정말 변경됐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5개의 팟들이 만들어졌고 디자일드 값이 5로 바뀌었죠. 디자일드 값을 제가 5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거고요. 스케일로. 그러면은 현재 값이 3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5로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팟을 2개를 더 지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리플리카스까지는 제가 다 했는데 리플리카셋 하고 요거를 이제 팟은 지어봤자 자꾸 만들어질 거예요. 리플리카 셋이. 그러니까 리플리카 셋을 지우셔야지 팟이 다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딜리트 리플리카 셋 명령어를 날려가지고 이게 다시 리플리카 셋도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다음 디플로이먼트를 해야 돼가지고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다 지우고요. 제가 지금 리플리카 셋 배포까지 한 거고요. 이제 디플로이먼트 배포 부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작업은 이 디플로이먼트 배포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도 있는데 요까지 바로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어쨌거나 배포를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게 되면 내부에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지고 그 리플리카 셋도 팟을 알아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냥 디플로이먼트에 팟 몇 개 배포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이 스펙,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까 리플리카 셋이랑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리플리카스 3개, 여기 디플로이먼트 종류, 배포 종류는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이름, 리플리카스 3개의 팟을 배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컨테이너 정보죠. 똑같이 엔진엑스를 배포하고요. 요거 이름은 엔진엑스 디플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팟들을 배포할 겁니다. 이런 레이블이 붙은 팟들 3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3개를 선택할 겁니다. 앱, 엔진엑스 디플로이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거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플로이먼트가 이들을 관리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버전을 바꿔서 새로운 거를 또 배포하게 되면은 디플로이먼트 안에서 리플리카 셋이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 그래서 새 버전이 배포가 되고 기존에 있는 버전은 지워지게 될 겁니다. 이 작업을 이걸 배포하고 나서 바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지워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 그냥 붙여 넣어서 야물 파일 만들 거고요. 네, 만들고 그냥 큐브시트를 어플라이 빼기 F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은 파일로부터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큐브시트를 get 명령어로 정말 배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큐브시트를 get,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 셋, 팟까지 3개의 다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리스트업을 해줬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배포한 게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kind가 디플로이먼트였잖아요. 근데 분명히 디플로이먼트는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디플로이먼트 앱에서 엔진엑스 디플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오브젝트를 여러 개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기 조금 헷갈리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씩 보시려면 그냥 하나씩 명령어 되고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만 보면은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이름만 딱 나와요. 이렇게 이름만 딱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호출해서 구분해야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디플로이먼트 이 이름의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된 거고요. 세 개 팟을 리플리카스를 3개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3개 중에 3개가 레디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이름 요거잖아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면은 그 안에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리플리카 셋 보면은 이름이 뒤에 난수가 붙은 거 보이시죠? 디플로이먼트 이름에 자동으로 난수가 붙어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리카 셋은 팟들을 또 자동으로 만들 겁니다. 3개를 만들게 될 텐데 난수가 붙여진 이름에 또 뒤에 팟에 난수가 또 붙어가지고 팟이 3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 팟까지 자동으로 만드는 거 확인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리플리카 셋과 그 디플로이먼트가 문법적으로는 비슷하게 만드는데 약간의 정말 디플로이먼트를 쓰는 이유가 리플리카 배포를 쉽게 하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텐데 여기 가기 전에 잠깐만 팁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다 보면은 이 오브젝트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짜증나서 이거를 숏네임으로 써야지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 쿠버네티스 쓰다 보면 큐브시트도 길어서 원래 이렇게 다 풀네임으로 안 쓰고 그냥 알리아스로 K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타를 줄여야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통 alliance 명령어를 통해서 큐브시텔 명령어를 그냥 K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쓰셔야지 짧아지고요. 여기에 제가 get 명령어 가져올 건데 여기에 디플로이먼트는 숏네임이 디플로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리플리카스 너무 길잖아요. RS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은 짧아서 팟이나 PO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뭐 2글자 그래도 50% 줄었어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죠. 명령어는 이렇게 보통 실무적으로는 짧게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생산성의 문제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요 숏네임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이거 제가 알려드린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없으셔도 여러분들이 찾아 쓰셔야지 되잖아요. 그 명령어가 여기 제가 그 5번의 명령어 날려보면 큐브시티에 API 리소시스라는 명령어를 날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API 리소시스 보이실 겁니다. 이 명령어 날려보시면은 이 명령어 두고두고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명령어 날려서 찾아서 쓰셔야지 됩니다. 큐브CTL API 리소스 쭉 오브젝트의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오브젝트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네임이 있고 중간에 숏네임이 있죠.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실제 우리가 아까 get node라는 명령어 날렸는데 node도 그냥 no라고 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짧아서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파츠를 PO라고 쓰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디플로이먼트는 디플로이라고 쓰고 있고요. 리플리카 셋은 RS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 만들 때 API 버전 부분 이거는 그냥 붙여 넣는 거 이거 어떻게 알고 붙여 넣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API 리소스 부분에 보면은 여기 API 버전이라고 있죠. 요거 그대로 붙여 넣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API 버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붙여서 쓰시는 거니까 보통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쓰다 보면 대소문자가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플리카스 이거 S가 대문자였나 소문자인지 뭐 이런 헷갈리거든요. 여기 옆에 풀네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옆에 대소문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카인드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붙여 넣어서 쓰세요. 헷갈리시면 여기 리플리카스 대소문자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API 리소시스라는 명령어는 두고두고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 이게 쓰다 보면은 손에 익어서 많이 외워지실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배포를 디플로이먼트에 리플리카스 배포가 정말 잘 되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는 닫아버리고 터미널을 하나만 위에다 더 띄우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터미널 하나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명령어 하나 날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큐브시티의 get replicaset 빼기 W라고 있죠. 빼기 W는 watch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계속 변경되는 사항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리플리카셋은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 배포하면서 리플리카셋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 디플로이먼트를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배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얘가 리플리카셋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팟이 다시 배포되고 원래 있는 리플리카셋이 지워지는지 팟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디플로이먼트 지금 여기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엔진엑스 이미지를 제가 그냥 레디스라는 이미지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꿨으면 그냥 다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배포가 다시 돼야 되겠죠. 다른 이미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파일 해서 세이브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단축키로 저장을 했는데 디플로이먼트 야물 배포가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어플라이 명령어로 변경이 됐으니까요. 이거 위에 잘 봐주시고요. 위에 변경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거를 바로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배포합니다. 위에 뭔가 변경이 되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하나씩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해요. 뭔가 다 변경이 됐어요. 저 0까지 떨어졌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도 큐브시텔 get deployment replicaset 팟 명령어를 같이 날렸습니다. 리플리카셋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제가 원래 있던 건 이거였는데 지금 6B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졌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쪽에 변화되는 걸 우리가 트래킹하고 있죠. watching, w watch라는 명령어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원래 있던 건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3개의 팟을 지금 관리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아래 보면은 새로운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뒤에 이름이 다르잖아요. 제가 디플로이먼트 이미지를 바꿨기 때문에 다시 새 버전을 배포해야 되는 거라서 리플리카 셋을 다시 만든 겁니다. 현재는 보시면은 디자일드 값이 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여기 디자일드 값이 1이에요. 지금 새로 배포된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은 제가 바라는 값을 얘기해주고 그 바라는 값과 그러니까 디자일드 값과 커런트 값이 다르다면은 디자일드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입니다. 디자일드 값이 1이고 커런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커런트 값을 1로 만들어주게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새로 만들어진 리플리카 셋에 1로 이게 바뀌었죠. 커런트 값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레디까지 됐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제대로 새로 만들어진 리플리카 셋 배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면은 원래 있던 리플리카 셋 요거죠. 7D라고 시작하는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리플리카 셋은 333이었는데 233으로 여기 값이 바뀐 거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버전이니까 이거는 233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좀 이 값이 현재 디자일드 값이랑 커런트 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222로 맞추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 222로 맞춰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리플리카 셋은 21로 바뀌고 이게 222로 되고요. 기존 거는 122에서
1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 리플리카 셋은 3, 2, 2가 되고 이게 이제 3, 3, 3까지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리플리카 셋은 마지막에 디자일드 값을 0으로 바꿔서 기존에 있는 파트를 다 제거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0, 0, 0 해서 이제 새로운 리플리카 셋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 버전의 파트를 다시 배포한 겁니다. 이렇게 배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작업은 디플로이먼트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 도커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로 배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대부분의 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됐으면 일단 우리는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아니 배포했다가 문제 있으면요 다시 롤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포 팟들 만들었었는데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 롤백하는 명령어는 롤아웃, 언두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롤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포된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럼 다시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몇 초 만에 바로바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디플로이먼트까지 다 봤는데 디플로이먼트는 어쨌거나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들 있죠. 이것들을 배포를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의 그룹핑을 해서 여러 개의 파트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서비스고 배포를 편하게 해주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의 파트를 외부에 노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커에서 이렇게 뭐 포트를 열어서 노출해 준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도 이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파트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것들을 하나의 그룹핑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외부에다가 노출해 줄 겁니다. 몇 번 포트를 열어줘야지 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접근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서비스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냥 서비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배포해서 로드 밸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2048 게임을 다시 쿠버네티스에서 돌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내용인데 이거 일단 배포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죠. 그대로 저는 붙여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로 그냥 바로 실행해 줄 겁니다. 제가 미리 배포를 한 이유는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런 거고요. 3분 정도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일단 이 로드 밸런서 주소를 제가 명령어를 날려서 디플로이먼트 배포한 거랑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보면 이 서비스의 주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로드 밸런스의 주소가 되는 거라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2048 게임이 제대로 배포돼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게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에 배포한 건데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고요. 이제 내용을 잠깐 보죠.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ECR의 그 레포지토리에 올린 이미지까지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뭐 디플로이먼트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 디플로이먼트 그냥 배포하는 거잖아요. 디플로이먼트 배포하고 이름 넣어주고 게임 2048이라고 넣어줬고요. 그냥 레이블 넣어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리플리카스 3개, 뭐 팟 3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셀렉터 부분 앞에 다 이 팟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셀렉터로 이 팟을 그룹핑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아래 컨테이너 부분이죠. 이미지 부분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저희가 만든 거를 안 썼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또 붙여놓고 해야 돼가지고 원래 이거 그 AWS에 만든 레지스트리 아까 제가 들어가 퍼블릭 ECR이라고 하는 데 가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 받아서 요 플레임으로 된 이미지를 받아오고 이걸 이름을 넣어주고 중에 컨테이너 포트 얘 80번 포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80번 포트 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 만들게 되세요. 보통 하나만 만들지 않거든요. 디플로이먼트 만들면 또 외부에 노출해야 되니까 서비스 만들고 이거 말고도 뭐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빼기 해서 오브젝트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빼기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이 서비스 부분이죠.
kind가 서비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해줬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쿠버네티스 내에서 이 케이스잖아요. 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을 날리시게 되면은 AWS에 실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기 제가 EC2 인스턴스 그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EC2 인스턴스에 아래쪽에 내려가면 로드 밸런서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로드 밸런서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좀 이따가 이거 지우셔야지. 일단 지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되네요. 로드 밸런서가 제대로 배포됐고 지금 제가 로드 밸런서로 들어갔더니 얘네들이 실제 쿠버네티스 안에 디플로이먼트로 배포한 팟들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트래픽들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조금만 보죠. 서비스 부분 보시면은 로드 밸런서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포트는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 이 타겟 포트가 중간중간에 이 로드 밸런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중간에 뭐 노드 포트라는 것도 있고 클러스터 IP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이것까지 배워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또 디테일하기가 또 뭐해서 그건 잠깐 배제했는데 어쨌거나 그냥 자동으로 이것만 만든다고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타겟 포트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아야 돼요. 컨테이너 포트 내부에서 쓰는 포트랑 제가 트래픽을 받아서 전달해 줄 때 이 팟에 80번 포트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 80번 이게 맞아야지 전달해주는 포트랑 받는 포트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스가 적용될 팟들은 셀렉터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앱 게임 2048 이 지금 위에서 이 디플로이먼트 만들 때 보면 이 레이블에 앱 2048 이 레이블 여기 이 만들어 놓은 얘네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팟들을 이 서비스가 그룹핑하는 겁니다. 이 그룹핑에서 이 그룹에 있는 애들한테 제가 트래픽을 전달해 줄 거야 라고 얘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셀렉터랑 레이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다 씁니다. 이번에 지금 배우실 때 좀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좀 이해하시는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셀렉트를 통해서 저 팟들한테 들어오는 트래픽을 전달하는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한 작업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든 것들을 지워야 되잖아요. 지울 때는 파일을 기반으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니페스트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가거든요. 하나씩 오브젝트 지으려면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만든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걸 기준 2048점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배포한 거기 때문에 2048 야물을 기반으로 해서 지우겠다, 파일을 기반으로 지우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은 디플로이먼트랑 서비스가 다 같이 지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거 그대로 지워지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의 딱 맞겠네요. 네임스페이스까지만 잠깐 보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제가 지금 뭔가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서 볼게요. 여기 kubectl get namespace라는 명령어를 날렸습니다. 이 namespace는 디폴트 뭐 애플 노드 릴리즈, 퍼블릭,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namespace가 뭐냐면요.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클러스터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커다랗게 여러 뭐 인스턴스들이 붙여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논리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 개 수백 개의 노드가 있더라도 다 어쨌거나 다 포함해서 이걸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쿠버네티스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도 있지만 보통 몇십 개, 몇백 개 배포를 해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 그냥 커다란 저장 공간에 그냥 막 배포했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팀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커다란 클러스터를 쓰는 게 아니고 내 공간, 요 프로젝트 하는 공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팀마다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잘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4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근데 팟 배포할 때 뭐 따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지정 안 하셨죠. 지정 안 하시면 디폴트로 배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디폴트가 다 여기에 배포가 됐을 겁니다. 물론 지금 지어서 볼 수가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디폴트에다 배포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네임스페이스를 따로따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팀마다 권한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돼요. 남의 거 막 지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 프로젝트 하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클러스를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create 네임스페이스 명령을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큐브시트에 create 네임스페이스, 저는 이름을 my 네임스페이스라고 지었는데 여기에 제대로 만들어진지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my 네임스페이스라고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논리적인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팟을 배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명령형으로 그냥 팟을 하나 배포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run 명령어 아실 겁니다. 팟 배포하는 명령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nginx를 그냥 배포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my namespace에 이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내 팟을 배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만든 네임스페이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네임스페이스들 구분해서 여러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배포된지 확인하려면은 그 네임스페이스에 팟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큐브시트에 팟이라는 명령어는 계속 썼었죠. 빼기 n my namespace, 제가 좀 전에 만든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트를 가져올 거야 라고 가져와서 보여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nginx 지금 하나 배포된 거 보이시죠? 제가 좀 전에 배포한 겁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지울 때는 그냥 delete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날리시면은 지워집니다. 이렇게 남의 네임스페이스 지어져 버리면은 지우시면은 그냥 장애 나는 겁니다.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뭐 기독수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저희가 다루기는 좀 뭐해서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릴 텐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리는 거는 요거, 제가 네임스페이스도 당연히 지금 명령어로 날렸는데 선언형으로 쓰셔야죠. 선언형으로 한꺼번에 자동화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API 버전 1, kind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팟을 배포할 때 선언형으로 하게 되면은 메타 데이터 부분에 네임스페이스는 my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이제 팟을 배포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 이제 이 팟들은 다 my namespace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 배포가 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들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좀 빨랐죠? 좀 빨랐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습 페이지 굉장히 자세히 만들어놨어요. 그냥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본인들이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녹화된 영상들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되셨으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할 겁니다.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안 지우시게 되면은 계속 비용이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50가 넘어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지우는 작업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소스 삭제 부분 있죠. 여기 EKS delete 클러스터 빼기 네임 이거 명령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합니다. 이게 지금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러다가도 오류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몇몇 분들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가서 직접 지웁니다. 아니면은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잘 지우셔야 돼요. 이거 말고 지금 지워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클라우드 9도 지워야죠. 그리고 앞에서 이 권한을 얻기 위해서 롤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임시 자격증명. 그래서 롤은 지금 지우셔도 돼요. 롤도 지우셔야 되고요. 시큐리티 그룹도 만든 게 있었죠. 시큐리티 그룹도 지우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지우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은 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우시고 계실 텐데 웬만하면은 지우시는 거 확인하고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다 깔끔하게 지워졌으면은 여러분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서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요. 여기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서 보면은 지금 제가 딜리트 명령을 날렸기 때문에 제 거 지금 딜리트 인 프로그레스라고 나오죠. 요거 지워지고 요것도 지워질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하나 지워지고 이게 안 지워질 때가 분명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서 선택해서 직접 지우시는 거, 직접 지우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하셔야지 비용 안 나가니까요. 다시 순서대로 지금 제가 지우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꼭 지워주시고요. 나머지는 하나씩 들어가서 이거 지워지는 거 확인하고 클라우드9 지우고 롤 지우고 그래서 레포지토리도 지워야죠. 레포지토리는 지금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종속돼 있는 게 없으니까요. ECR에 가서 저는 지금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바로 지우시죠. 아이고. 네, 저도 지금 있는 거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꼭 지울 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 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지우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3시간 동안 거의 딱 맞춰서 했네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쿠버네티스 많이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될 거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